아무튼 시험 대비 교재로 내용 정리한 다음에 뭐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할게. 일단 뭐 그 양분 만드는 광합성에 대해서 논술형이네요. 예. 광합성 잘 일어나는 조건. 뭐 간단한데 뭐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뭐 이렇게 적당할 때인데 온도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뭐 그런 것들인데 증산작용 그 다음에 호흡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빛에너지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료로 들어갈 게 여기 이산화탄소 들어가야 되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영양분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처음에 바꾸는 영양분은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래서 여기에다 포도당 써도 되고 영양분 써도 되고, 책에는 이제 포도당으로 써있을 것 같은데 포도당으로 써있네. 포도당으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제 엽록체라고 쓰셔야 돼요. 엽록체. 엽록소 아니에요. 엽록소 아니야. 엽록소 아니고 엽록체. 잎의 그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죠.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이 있어야 되니까 낮.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햇빛인데 햇빛, 빛인데 빛.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흡수하는 거고요.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거고, 잎의 엽록체까지 이동하는 거고요. 빛은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고 색소가 있어, 색소. 그 애가 흡수를 하게 해주는 거고요. 빛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게 원래 파란색이었던 애를 입김을 불어 넣어주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왜 노란색으로 바뀌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A는 그냥 냅두고 검정말 넣고 검정말 똑같이 넣었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어. 근데 나중에 B 시험관 보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다라는 것은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쓴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얘는 뜯어보면은 나중에 뜯어보면은 그대로 노란색이야. 근데 검정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어서 광합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다, 뭐 요런 거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변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라는 뜻이고, 노란색으로 그대로 있는 거는 빛이 차단돼 가지고 광합성을 못했다, 뭐 요런 뜻이 되는 거죠.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 산물이라고도 하고,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드는 게 맞는데 곧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해요. 낮 동안에는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일부는 잎의 그 기공을 통해 방출한다. 이게 뭐냐, 산소.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만드는 물질이 처음에 포도당과 산소인데, 포도당은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고, 산소는 자기가 쓸 거는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방출하는 거지. 자, 그래서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인데요. 일단 검정말을 햇빛이 드는 곳에 놔두고 한참 있다가 에탄올에다가 요 에탄올에 집어넣고 물중탕으로 가열해 가지고 엽록체 속에 엽록소를 제거를 해요. 엽록소를 제거합니다. 자, 시험 대비 교재 74쪽 하고 있어요. 74쪽. 엽록소는 왜 제거하냐면, 나중에 색깔 변화를 잘 보려면, 너무 초록색이면 이게 색깔이 변했나 안 변했나 몰라요. 그래서 탈색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지시약이야. 포도당을 검출하는 지시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청람색으로 바뀌는 건 녹말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해봤더니만 엽록체가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동글동글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청람색으로 바뀌어 있어. 그 엽록체에. 그 다음에 청람색으로 바뀐 건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건데,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 그려보세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야. 광합성량이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도 그래프가 똑같아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광합성량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빛의 세기가 높으면은 광합성량 증가하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도는 조금 그래프가 다른데, 온도가 높으면은 증가하는 거 맞는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감소를 해요.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감소. 왜냐면 이거는 식물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되고, 뭐 요거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시려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온도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거 써야 돼. 그 다음에 증산작용,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증발되는 거죠. 증발. 근데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잎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비교를 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여기로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물의 수위가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근데 얘는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물의 수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잎은 있는데 비닐봉지에 씌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산작용이 일어나. 근데 나중에 비닐봉지 안에 물이 가득 차. 막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그러면 너무 습도가 높아져 가지고 얘가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보다는 적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물의 양이잖아요.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가나다. 근데 물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다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증산작용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양은 가나다 순이야. 증산작용은. 근데 남아있는 물의 양은 다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잎의 이제 기공이긴 한데, 아무튼 잎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거 씌운 거는 거기 물방울 같은 거 맺히는 거 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물이 증발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의 역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식물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체온 조절.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서술형 쓰려면 외워야 됩니다. 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식물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의 기공인데, 자, 그 작은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주로 뒷면에 많습니다. 앞면에 많지 않고,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다. 기공 주변 세포가 공변세포인데, 공변세포가 이렇게 2개가 한 쌍을 이뤄서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 이 구멍이 기공이지, 기공. 요 2개는 공변세포. 근데 공변세포 특징이 엽록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얘만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가 있어서 낮이 되면 광합성을 해. 근데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포도당이 늘어나면 이 용액이 진해지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 이게 삼투 현상이 있어, 삼투 현상.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팽창을 하는데, 안쪽 벽이 더 두껍고 바깥쪽 벽이 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늘어나요. 바깥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려요. 낮에 열립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의 기공이 낮에 열려. 밤에는 닫혀요. 왜냐면 이 저장해놨던 녹말이나 포도당 이런 게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낮에는 기공이 열려. 근데 밤에는 닫혀요. 그러니까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 기공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햇빛이 강할 때,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어야 돼. 바람이 잘 불어야지 수분이 자꾸자꾸 다른 데로 날아가니까 증발이 더 잘 되는 거고요. 습도가 낮을 때, 건조해야 돼, 건조. 습도가 높으면은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증산작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아무튼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 잠깐 테스트 빨리 한번 풀어보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하겠습니다. 뭐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랑 물입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 산소랑 포도당. 그 다음에 BTB 용액으로 실험했을 때 B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를 써요. 그러면은 노란색이었던 애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BTB 용액은 노란색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고요. 파란색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검정말 잎을 빛에 비추어. 그럼 광합성을 했겠지. 그 다음에 이랬다. 그래서 광합성 산물, 생산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냐. 근데 우리가 배우기는 포도당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이 포도당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확인 가능한 그 물질이 녹말이거든요. 녹말. 녹말 써야 돼. 포도당 쓰는 게 아니야.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를 시험관에 모은 후 향 불씨를 붙이면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데, 그러면 산소가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불이 잘 타오르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체가 산소야, 산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애는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온도는 이렇게 되지 않아. 온도는 올라갔다 확 줄어들어. 그래서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고. 자, 일정 시간 후에 물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은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난 나저다. 이 실험을 통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잎이 없고 있고 차이잖아요.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공인데 A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혀. 그
다음에 B에는 지금 B가 공변세포인데 엽록체가 있어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그린 게 엽록체고, C는 표피세포인데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습도 낮을 때야. 습도 높을 때 아니다. 습도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활발히 일어나는 거예요. 습도 낮을 때다. 습도 낮을 때. 자, 계산력, 암기력 문제. 자, 해보세요. 자, 잘 읽어보시면서 해보십시오. 봐요. 자, BTB용의 색깔 변화 나타내는 건데, 변화가 나타난 시험관. 일단 다 노란색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노란색이고, 요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 B가. 얘는 광합성 못 하잖아요. 알루미늄 호일로 쌓아놨기 때문에. B고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색깔 변화를 일으킨 기체의 종류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부족해져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산화탄소고,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은 모두 쓰라고 되어 있지만 B만 쓰는 거죠. C까지 쓰는 거 아니고, C는 지금 알루미늄 호일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지금 빛이 비춰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식물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이건 빛이 필요하고라고 써야겠네.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다의 결과 관찰되는 엽록체의 색깔. 그러니까 지금 광합성하게 냅두고 엽록소 제거하고 아이오딘, 아칼륨을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바뀐다. 청람색. 왜냐면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녹말로 저장하기 때문에. 녹말 써요. 녹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빛이 두는 곳에 잘 놔두면 검정말에서 이 기포가 조금씩 올라와. 뽀글뽀글. 그거를 모아둔 거야. 모아둔 거야. 근데 그게 산소라는 거지. 산소. 왜냐면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요거는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넣은 거예요. 이거는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이 잘 되니까 이산화탄소 공급한 거죠. 자, 중단원 기출 18번까지 빨리 풀어보시고, 자, 이거 푼 다음에 할게. 1번에 광합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광합성으로 이제 산소가 발생하는 거 맞고, 포도당도 생성이 되고요. 엽록체가 장소가 맞고요. 주로 빛이 없는 밤 아니죠. 4번. 빛이 있는 낮. 자,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가 되고, 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다음에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한다. 맞아. 4번이고, 그림 잘 보시면 이제 얘가 물관통에 올라온 거죠. 이거 물인 거죠. 그리고 기공을 통해 들어온 거죠. 이산화탄소.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산소고, 산소. 기공을 통해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녹말로 저장을 하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포도당 만들어졌다 녹말로 저장하고,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지긴 해. 그렇게 쓰시면 되고, B와 D는 잎의 기공을 통해
드나든다. 맞죠? 지금 B가 이산화탄소고 D가 산소인데요. BTB 용액을 사용하여 광합성에 B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B가 이산화탄소인데 맞지? 자, D를 모은 시험관에 향불씨 넣으면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 맞죠? D가 산소니까. 석회수를 사용하여 합성된 E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석회수는 뭐 하는 애냐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E는 뭐지? E는 녹말이네. 녹말 확인하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필요한 거야. 기억니은 이거 4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필요하다. 1번 4번. 자, 가에서 검정말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두는 이유는 빛이 필요해서 맞고요. 잎이 탈색된다. 맞아요. 엽록소가 빠지면서 탈색되는 거 맞고, 생성된 포도당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녹말을 확인하는 거다. 녹말을.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다 과정 결과 나타나는 엽록체의 색깔 변화는 청람색이고 녹말이 생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1번. 자, 여기서 생성된 요 뭐 이렇게 기포 같은 거 모을 거거든요. 이 기포가 산소고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야. 이 빛의 세기 조절하는 빛의 세기 조절. 빛이 세게 하면은 산소 방울이 많이 생겨요. 3번 답이고. 옳지 않은 것. 빛이 밝을수록 광합성량 증가하고, 기포 수가 광합성량을 뜻해요. 기포가 산소거든. 산소가 많이 생긴 거는 광합성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공급한다. 이거 맞아. 이거 이런 줄 아셔야 돼.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 형태가 돼. 탄산 형태.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녹여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효과야. 자, 검정말에 들어있는 표변병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기포수가 감소한다. 근데 입김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어준 거야. 근데 이 기포는 산소를 말하는 거야. 산소. 그러니까 얘를 불어넣어주면 산소 많이 생겨. 왜냐면 광합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가요? 빛을 밝게 해주는 대신에 전등과 검정말의 거리를 가깝게 해줘도 돼. 가깝게 해줘도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원래 빛이 퍼지는 애거든요. 이렇게 그냥 냅두면 이렇게 퍼지는데 얘를 가깝게 하면은 더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답은 8번에 답은 4번이고, 자,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인데 향의 불씨를 데워보면 알죠. 석회수 통과시켰을 때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생성되는 거는 광합성 결과. 만약에 나중에 이제 호흡결과 생성되는 기체 알아볼 거면은 4번이 맞아. 호흡결과 생성되는 기체 알아볼 거면. 지금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산소고 향의 불씨를 데워본다라는 게 맞죠. 더 잘 타오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일정하다라고 써있는 거네. 이거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량 증가하다 갑자기 떨어져요. 온도가 너무 오르면은 광합성량이 급감한다. 자, 11번. 자, 증산작용 주로 낮에 일어나고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되고,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 활발한 거 아닙니다. 습도가 낮아야 돼. 습도 낮아야 돼. 건조해야 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물이 수증기를 변화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물방울이 막 맺히거든요. 그거 증산작용 확인하는 거고요. 3번.
증산작용의 역할로 옳은 거, 수분량 조절,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증발할 때 시원해지니까. 식물체에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 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 확인하는 실험. 자,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이제 A지. 가장 적게 들어준 것은 아예 그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C죠. A, C. 2번 고르시면 되고요. 15번 A에서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 맺히고 식용유 물의 증발을 막는다. 이거 맞는데 식용유는 물의 자연 증발을 막는 거예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증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뒀는데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어두는 거고, 이 실험을 통해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알 수가 있고, 더 많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두면 안 되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산작용 활발하니까. 그 다음에 기공도 열려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고 5번이고. 자,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띈다. 요거는 얘기를 안 했네. 아무튼 이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근데 그 울타리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면 조직, 여기는 표시도 안 돼 있구나. 아무튼 엽록체가 있는 부분은 C야. C. 공변세포,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이것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거나 닫힌다. C. 공변세포. 5번이고요 A는 기공인데 옳은 거 주로 앞면에 있다. 아닙니다. 기공 뒷면에 있고. A는 주로 낮에 열립니다. 틀렸고. B는 공변세포고 엽록체가 있습니다. 3번 맞네요. B의 모양에 따라 A가 열리거나 닫힌다. 맞네. B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얇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이 두꺼워. 그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안쪽이 두껍게 그려져 있는 거 이거. C는 표피세포로 광합성 일어나지 않아요. 광합성 못해.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3번 4번.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빛이 강할 때, 습도는 낮을 때, 아닌 거 찾으라고 됐네. 온도 높을 때, 기공 닫힐 때 아니죠? 바람 잘 불 때 맞아. 자, 서술형 문제 푸세요. 네, 서술형 문제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스스로 써봐야지 되니까. 자, 이거 해보자. 뭐 선생님이 이 답안지를 굳이 뺏진 않는데 답안지 잘 참고하시는 겁니다. 이거. 자, 빛에너지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광합성이죠. 당연히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 그러니까 물질을 쓰라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쓰셔야 돼요. 이거를 빛을 쓰면 안 돼. 빛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 쓰라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랑 물 쓰는 거고,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 일단은 포도당이랑 산소 쓰셔야 돼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빛의 세기, 빛 이렇게 쓰지 말고 빛의 세기 써. 책에 있는 대로. 이산화탄소 이렇게 쓰지 말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세 가지 쓰시고,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빠져나가는 현상, 증산작용. 그 다음에 기공을 둘러싸고 있으며 모양이 변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조절하는 세포의 이름. 기공 주변이다. 기공 주변의 세포, 공변세포. 자,
빛을 비춘 검정말 잎을 에탄올로 물중탕한 후 아이오딘과 칼륨 중에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연목체가 청람색으로 관찰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 장소를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일어나고 녹말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이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졌다. 팔이 옮겨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쓰시면 되고요.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를 모아 향 불씨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하고, 향에 불씨를 넣으면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뭐 잘 탄다.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게 물관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증발이 돼야지,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 얘가 물이 없어지면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자꾸 증발이 일어나야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공변세포와 표피세포의 차이점.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근데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없다고만 쓸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낮에 기공이 열렸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은 A죠. A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자, 전등,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시금치 잎 조각이 가라앉아 있는데 광합성이 되면 이 시금치 잎 조각에 산소가 생겨. 그럼 가벼워져 가지고 떠요. 근데 이게 뜨는 시간이 빠를수록 광합성량이 많다라는 거고,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광합성량이 늘어나서 짧아진다 일단 쓰시고,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일단은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근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진 않는다.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다음에 14번에 일정 시간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비교하여라. 다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 이와 같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 가랑 다를 비교하는데 3번 먼저 할게요. 가랑 다를 비교하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잎이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잎이 없는데 증산작용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근데 가와 나를 비교한 것은 습도 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 습도가 높아지거든요. 비닐봉지 씌워 놓으면. 그럼 증산작용이 잘 안 되죠. 습도가 높아지니까. 그림은 기공의 변화를 하는 모습이다. 기공이 닫혀있다가 열리는데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나고, 이거는 뭐 기공이 열리면은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기공이 열렸을 때 증산작용이 뭐 더 활발히 일어난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식물 호흡도 해야 되는데 잠깐 1분,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